S&P 이론에서부터 전용 도구 원리와 그리고 고무판에 이어서 자세라든지 정상적으로 착색을 할 수 있는 기본 테크닉을 오늘 배우시는 날이고요. 부위별의 케이스에 따른 특징과 그리고 패턴의 차이를 오늘 교육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S&P의 정의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근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하얀 두피면을 모근 표현을 통해서 수채화 효과라든지 또는 뭐 흑채를 뿌리는 분들, 탈모를 경험하면서 그런 컴플렉스를 미용적인 목표가 아니라 조금 치유의 목적으로 좀 시술을 해드리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영구에 비해서 고객들이 정말 매우 표정이 달라지세요. 그만큼 만족도가 반영구에 비해서 되게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민머리 S&P를 하시는 케이스는 중도 이상의 탈모를 경과하신 분들 전체 민머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정도는 다 밀도 보강 정도로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시술 시 필요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모발 이식 후 흉터 커버나 밀도 보강을 하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모발 이식 전에는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모발 이식을 한다면은 뭐 비절개든 절개든 피부 두피 손상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모발 이식 후에 S&P를 권장해 드리고요. 보통 S&P 시술 자체의 시술이 깊지가 않고 두피에 2차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발 이식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유가 끝나고 시술을 권장을 해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힘들잖아요. 좀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그 두피 내의 습함과 염증화 그리고 또 트러블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S&P 밀도 보강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피에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시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두피 문신의 대상으로 보셨을 때는 수술 없이 두피에 생긴 흉터 제거하고 싶은 그의 모발 이식, 탈모,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에 비침이 있는 분들, 그리고 모발 이식 후 잘못된 봉합으로 흉터가 남으신 분들, 그리고 모발이 전체적으로 얇아서 두피 면적이 많이 보이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면 되고요. 그럼 이제 불가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통 임산부 같은 경우는 한 출산 후 한 6개월 정도부터 급격하게 모발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나가면서 그게 모발에 영향이 미쳐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앞쪽에 시술을 도와드릴게요 하고 앞쪽을 채웠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산후 관리를 잘 못했고 또 영양 성분이 좀 더 부족하고 또 육아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탈모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넓어져서 띠를 두르는 것처럼 되겠죠, 헤어라인. 제가 몇 년부터 모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정수리 있는데 많이 흘긋흘긋해서 이게 너무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고개를 낮추지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디자인 지금 보이는 여백을 따라서 시술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중기로 넘어가 버리면서 더 확장이 되면 어떻게 또 다시 띠를 두르는 것처럼.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보유질환 복용 중인 약물, 보통의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중에서 혈중에 관련된 약, 혈관에 영향이 미치는 약들은 절대적으로 시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유는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본연의 컬러로 착색이 되지 않고 탁하게 착색되거나 그 이외에 문제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 피부 질환약 또는 당뇨약, 그리고 심장 질환약, 간질환, 혈우병, 그 이외에 아스피린은 드시는 분들은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피 해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피는 머리를 덮고 있는 피부이죠. 모발이 분포되어 있고요. 두피는 미용적인 역할 담당과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변화를 좀 완충시켜서 두부 내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부랑 두피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두피는 모낭과 혈관이 풍부합니다.
일반 피부의 두피 차이점은 혈관 분포도와 모낭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 분포가 조밀하고요. 그래서 되게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모발의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모가 이제 생성나기 시작하는 것, 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발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성장기에는 이제 솜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피에서 영양을 받아서 모구와 모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을 계속 공급되면서 중기 성장기로 이제 모가 표면적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로부터 성장기, 후기 성장기와 거쳐서 퇴행기까지 오는데, 퇴행기는 2, 3주간에 이제 모발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고서 휴지기로 진입을 하며 이제 모구는 완전히 각화되어서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이 휴지기를 보통 우리가 모발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데, 모의 성장 주기라고 앞에 적어주세요. 자, 시술 범위는요, SMP 시술은 표피를 기준으로 해서 1mm 정도, 우리 이제 표피가 종이 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얕은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통의 탈모하고 있는 분, 저 이거 하면 더 머리카락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뭐 두피에 어떤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평균 모낭의 깊이는 4에서 6mm입니다. 그래서 표피의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탈모에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머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입니다. 기계. 보통 이 넓은 면적을요, 안정적으로 시술 깊이를 일정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게 머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얕은 피부층에 색소가 주입되는 SMP는 특히나 강한 모터 또는 강한 RPM을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시술을 해봤을 때는요, RPM 속도가 높다고 해서 장점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수지랑 똑같아요. 니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가 예쁜 점을 만들 수 있지, RPM이 높다고 해서 모터가 힘이 세다고 해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설명 좀 드리자면요, 저단일수록 모터의 크기가 크고요, 고단일수록 모터의 크기가 작습니다. 때문에 이 모터의 크기에 따라서 핸드피스 두께가 결정이 되고요. SMP에서는 정말 파지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잡는지가. 그래서 내 손에 알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솔리드가 매우 적합하다, 남녀노소 딱 그립감이 매우 좋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립법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걸 많이 제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손가락이 4번과 5번이 수평을 이루듯이 캡 옆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스토퍼의 기능을 손가락으로 하는 건데요. 시술을 할 때 손가락이 닿으면서 니들의 일정 깊이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시술의 깊이와 점의 크기는 정말 손이 고정되는 각도 내지 타격하는 강도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립감과 여러분들이 시술함에 있어서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텐션은 시술 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밀림 방지와 일정한 두께의 유지를 필요로 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두피와 일반 피부가 단단함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피는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덜 당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두피도 면적에서 피막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술부, 특히나 후두부 또는 전두부, 측두부에 따라서 이 당겨지는 탄력감이 다 다르거든요. 당겨지는 뼈축이 튀어나올수록, 여긴 어때요? 많이 당겨지겠죠? 우리 후두부 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정말 잘 남고 잘 퍼지는 구간이거든요, 이 측두부가. 그럼 이런 것들과 전두부를 똑같은 팽팽함 단기로 당겨주셔야지만 일정한 점을 안 줄 수 있는 거죠.
시술 부위의 탄력감, 당김 정도가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게 바로 텐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NP도 텐션이 진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불규칙한 배열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채우다 보면 또 하나의 얼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P는 간격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부터 일정 간격의 사이즈로 점진적으로 위치를 확장을 해 가시는 게 가장 일정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헤어모가 잔모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3mm 간격으로 시작을 해도 되지만 보통의 점의 개수를 느슨하게 하면 티가 많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좁게 나가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려요. 정수리 가르마는요, 많이 어두워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하얀 두피면이 옆에 측면에 있는 모발과 연결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mm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시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NP 모드든 도트 모드든 PMU 모드든 불규칙적으로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지그재그의 방식으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술부를 확장을 해 가셔야 되고요. 게슈탈트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똑같은 형상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은 전체적인 면적의 형태가 아니라 또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뭉침 현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지그재그를 하는 것이 고무판 연습을 할 때 또는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행 라인 보시면요,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술함에 있어서 보통 뭐 헤어라인이든지 시술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옆으로 가면서 시술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보통 옆으로 갈 때는 뭐 헤어라인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후두부 할 때, 네, 보통 저는 세로 라인을 즐깁니다. 넓은 면적을 할 때 이 중앙 구간에 있을 때 옆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특히나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지만 글러브에 많이 점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 라인을 계속 하시면 글러브 위에 색소가 묻어나지 않고 시술부가 측면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할 때는 세로 라인으로 시술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밑머리 똑같은 점으로 이렇게 다 있다고 모든 점에서 어떻게 돼요? 레고처럼 이제 그냥 다 스님처럼 다 채워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점에서도 입체감을 넣어야지만 전면 밑머리가 예뻐 보여요. 같은 면적이라도 되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모발과 흡사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밀도 보강은 이렇게 하시면, 특히 가르마는 여기 까맣잖아요, 옆에가. 네, 거기 한번 좀, 여기 되게 까만데 이렇게 하면은 듬성듬성 비어 보이십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기준 전자기 0.3에서 0.4 간격으로 오늘 1회차부터 나가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3회차를 목표로 점을 찍는데 촘촘하게 먼저 시작을 하면 일정 간격을 못 지키겠죠. 이런 거 벌어짐 보이시나요? 이거를 더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1차 간격을 하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2차 간격을 넣고 이제 다시 3차 간격을 넣는, 조금 덜 뭉쳐 보이실 거예요, 저것보다. 그래서 이건 수지도 조금 이제는 이렇게 많이들 시술을 하죠. 그래서 점의 간격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최종적인 간격을 하기 위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 간격을 나누는 연습을 오늘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드의 숨구멍이 이쪽을 바라보게끔 해주시고요. 지금처럼 자 보세요. 4번 손가락과 5번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살짝 4번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수평각을 맞췄죠. 그럼 자연스럽게 3번 손가락은 주먹 손바닥을 향해서 감싸게 됩니다. 살짝의 핸드피스를 바깥 방향으로 밀어야지만
이 각도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손가락은 감아서 밀어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1번과 2번 손가락은 핸드피스를 살짝 감싸서 핸드피스가 이 측면에 지지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바닥 위에 얘를 수평을 하시고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려도 됩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손가락 끝나는 지점이 얘를 딱 당겨줘야지, 그죠? 손가락 끝나는 지점이 이렇게 하면 각도가 누워지니까 딱 당겨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빠지시고 이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처럼 시술할 때도 요거가 안정적인 자세고요. 왼손은 텐션을 주기 때문에 바닥 하나 펼쳐서 연습하세요. 엘보를 든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수평각을 맞춰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끝에서 이렇게 내려서 시술하는 걸 이게 실제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무판 집에 가서 연습하실 때 우리 고무판 그 엠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 마시고 끝나는 지점에서 채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어요. 원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불규칙 점들을 찍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게 보면은 따 니들이 사출되는 그 횟수도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술 깊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요. 오케이. 네, 반영구의 모든 민낯, 최민낯. 전민낯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S&P 수업을 했는데요. 보셨다시피 S&P의 정의에서부터 두피 해부약 그리고 또 탈모의 케이스의 유행에 따라서 어떻게 시술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장 기본기인 핸드피스 파지법에서부터 또 간격 연습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너무 잘 따라오셔서 너무 재밌게 수업을 했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떠셨나요? 원장님 말씀처럼 PMU를 접하시고 실무에 이제 아카데미까지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완전 반영구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처음 접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 접하셨던 분도 잘 따라와 주셨고 또 PMU를 하셨던 분들 또한 어느 정도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같은 맥락에 있다 보니까 화지법만 조금 정확하게 끼신다면 엄청 잘 따라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업만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영상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론적인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집에서 학습하시면서 리바이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색소의 이런 주입하는 테크닉적인 원리를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조금 더 쉽게 체득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간격을 조금 더 밀도를 좁히는 연습에서부터 그라데이션 효과까지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고무판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